상담실무 경진대회 진로상담 프로그램 개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총 8개로 최대한 간추려서 담아봤는데 그래도 양이 많아서 필요한 부분만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진로상담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발표하기 이전에 저에게 진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먼저 생각해 보았습니다. 원래 진로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 되게 막막하고 힘든 단어였던 것 같아요. 이번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면서 그리고 상담실무 경진대회 발표 준비를 하면서 진로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에 들어서서 또 하나님의 걸음을 따라가는 그런 자녀로서 살아가는 게 진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이끄시는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면서 진로에 대해 조금 더 탐색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로란 되게 단순한 정의로는 개인의 생애 직업 발달과 그 과정 내용을 가리키는 포괄적인 용어입니다. 우리에게 진로 상담이 필요한 이유는 과거엔 한 가지의 직업만을 두고 이 직업을 계속 고수해서 살아가는 일이 많았다고 해요. 그러나 지금 요즘은 100세 시대로 살아오면서 한 가지의 직업이 아닌 여러 가지의 직업을 맡아 하고 있고 우리에게 진로 상담이 필요한 이유는 내가 어떤 직업이 맞고 어떤 직업을 앞으로 해나갈 수 있는지 계속 고민하고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진로 상담이 더더욱 필요해졌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진로상담, 제가 만든 프로그램 진로상담에 대한 목적과 목표입니다. 저희 프로그램 목적은 저소득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 결정 자기 효능감 향상입니다. 다음으로 프로그램의 목표로는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진로 집단 상담을 통한 성취 경험, 대리 경험, 정서적 각성을 경험하게 하여 진로 결정 자기 효능감을 향상시킨다입니다. 두 번째로 대상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상자를 꼽으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진로 상담이 가장 필요한 대상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했던 그 시기에 딱 떠오른 것이 경험의 기회가 제일 적을 만한 대상이 누구일까라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사실 직업을 찾는데 되게 많은 경험을 필요로 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런 경험의 장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경험의 장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 주위에서 경험의 기회가 제일 적었던 그리고 적을 만한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나온 것이 아동이라는 대상이었는데요. 아동이라는 대상이 경험의 기회가 적어서는 아니고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아동을 꼽았습니다. 이런 아동에게 진로 상담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이유는요. 초등학생인 아동들이 자신의 적성, 흥미 등과 직업 세계를 이해함과 동시에 직업의 다양성을 알게 하여 자신의 진로를 미리 인식하고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갖게 하는 진로 상담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진로 상담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대상이라고 생각된 저소득층 아동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경험의 장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돼서 또 그렇게 제가 보기에 그렇게 느껴져서 뽑았던 아동들인데요. 여기서 저소득층이란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면서 국가로부터 최저생활을 보장받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의미합니다. 진로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자원이 극히 제한적인 게 저소득층 아동이라고 합니다. 이런 특징과 특성 그리고 욕구들을 합해서 그리고 이걸 베이스로 두고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해 보도록 해보았습니다. 네, 다음은 이론적 배경입니다. 진로상담 프로그램 개발의 이론적 배경은 제가 사회인지 이론에서 따왔는데요. 인간이 사고하고 지식으로 행동을 표출하기 위해서는 동기가 유발되어야 하는데 이 동기적 요인이 자아 효능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주제 선정과 이유입니다.
저는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이라는 주제를 설정하였는데요. 즉, 개인의 낮은 자기 효능감은 직업과 관련된 교육 과정을 기피하고 결국 자기 효능감의 결핍은 진로에 대한 결정을 지연시키거나 꺼리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진로 결정 자기 효능감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동과 진로 결정 자기 효능감이 어떤 상호 관계가 있을까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스스로 조절하며 진로 의사결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진로 선택과 관련된 계획 및 실행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야 하는 아동기에는 진로 결정 자기 존중감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진로 결정 자아 존중감, 판단 단서 및 개입 전략인데요. 이런 네 가지의 진로 결정 자아 존중감에 대한 요소들을 잘 프로그램에 녹여서 이를 고취시켜서 아동들이 잘 성취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섯 번째, 회기 구성입니다. 여섯 번째 파트는 회기별 내용 구성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총 3가지의 특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소요 시간은 80분이고요. 두 번째, 집단원 10명,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매주 과제가 존재합니다. 과제에 대해 사실 고민이 많았는데 회기가 적은 만큼 과제가 없으면 다룰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실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다 보면 가정에서 아동에게 사실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과제에 대해 고민이 많았는데 충분히 아동이 혼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과제들이라서 과제를 선택하긴 했습니다. 첫 번째 시작 단계 1회기입니다. 제가 이게 회기별로 다 이름을 지어봤는데요. 그 이름 같이 확인하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안녕, 우리 서로 알아갈래입니다. 1회기 목표는 프로그램의 의미를 알고 구체적인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울 수 있으며 집단원 간의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활동은 프로그램 목적, 규칙, 설명, 진로에 대한 설명, 사전 척도 검사 실시, 별칭 정하기, 자기소개로 총 40분 잡았습니다. 이게 왼쪽 하단에 보시는 그림은 자기소개 때 어떻게 재미있게 진행할 건지에 대한 그림인데요. 아동이다 보니 아무런 도구 없이 자기소개 해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실이나 도구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방법을 생각해냈고 이 처음에는 실을 넘겨주면서 나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실을 던지고 주고받으면서 좀 더 친밀함을 형성할 수 있게 분위기를 주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활동은 이것도 친목 활동인데요. 누가 높이 쌓아 올리나 활동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테이프 그리고 스파게티 면을 이용해 그 마시멜로를 가장 높은 곳에 올리는 게임인데요. 아동들의 그 자유로움을 본받아서 이 활동을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이 소감 나누기 시간은 사실 매 획이 있어서 그 부분 체크하시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비물은 이렇게 적었고 과제는 적성 흥미와 관련된 모델링할 직업 및 사람을 동영상이나 책으로 알아보기입니다. 이해기 탐색 단계입니다. 야, 너도 할 수 있어? 입니다. 이회기 목표는 직업 선택 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에 대해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찾아온 그 나의 모델의 특성의 유사점을 나와 찾아 관련성을 가지고 그리고 이에 대한 자신감을 고취시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4가지의 자기 효능감 증진 그 요소들이 나오는데요. 이번 회기의 주요 요소는 대리 경험입니다. 첫 번째 활동은 나에게 중요한 것은 이거야 라는 활동입니다. 커리어넷 반짝반짝 진로 카드가 왼쪽 아래에 있는데요. 이 카드로 활동 후 과제로 해온 직업들과 나의 흥미가 일치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40분 동안 가집니다.
이 카드가 이렇게 한 장이 아니라 몇십 장이 돼요. 그래서 이 카드를 프린트해서 개인에게 배부하고 이 중 자신에게 가장 가치 있는 세 가지의 카드를 뽑은 후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읽게 합니다. 두 번째 활동은 나 이런 사람이 되어볼래입니다. 내가 원하는 직업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명함을 작성하고 그 명함을 꾸미는 시간입니다. 왼쪽에 제가 예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세 번째 활동은 너에게 미래의 나를 소개할게입니다. 내가 원하는 직업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다른 직업의 친구들과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내가 이런 직업이 되었으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그냥 막 내뱉는 그런 아동의 되게 창의적인 부분을 담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서 이 활동을 넣었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명함을 내밀고 그리고 내가 이 직업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시간입니다. 네 번째로는 계속 말씀드렸듯이 소감 나누기입니다. 네, 준비물은 이렇게 돼 있고 과제는 이번 활동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나의 꿈에 대해 생각해오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 작업 단계입니다. 3회기는 어렵지만 우린 할 수 있어 라는 단계입니다. 3회기 목표는 나의 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어려운 퍼즐을 완성시키는 성취 경험을 통해 강한 자신감과 성공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활동은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활동인데요. 나의 꿈에 대해 집단원 앞에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활동은 나는 충분히 할 수 있어 라는 활동인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무지 퍼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무지 퍼즐 위에 나의 꿈을 자유롭게 그리고 이걸 헝큰 다음 이 꿈을 맞춰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제가 깜빡하고 말을 안 한 게 있는데 3회기는 목표가 성취 경험이라는 요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유의하시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활동은 매 회기 있는 소감 나누기입니다. 네, 준비물은 이렇게 돼 있고 과제는 상대방을 격려하는 말 5가지 이상 써오기입니다. 4회기는 생산 단계입니다. 넘어져도 괜찮아입니다. 4기의 목표는 언어적 설득인데요. 긍정적인 자아 대화를 하고 들으며 목표 수행을 위한 자신감을 고취시키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활동은 그 옆에 있는 은행잎 같은 쪽에 포스트잇이시거든요. 저 포스트잇으로 우리들의 나무를 만드는 것인데요. 제가 과제로 그 긍정적인 말을 써오라고 5가지 이상 격려하는 말을 써오라고 했는데 이 격려하는 말을 포스터에 쓴 다음 이거를 집단원이 다 같이 전지에 붙입니다. 네, 두 번째 활동입니다. 두 번째 활동은 나는 이런 말을 들으면 힘이다 라는 활동입니다. 네 것을 제외한 나뭇잎 중 가장 마음에 드는 말을 삽니다. 기본가는 한 장당 1,000원이며 같은 것을 원한다면 더 많은 돈을 내는 사람에게 나뭇잎을 줍니다. 세 번째 활동은 너와 나, 우리는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가지게 된 격려하는 말을 소개한 후 오늘 활동에 대한 소감을 자유롭게 나눕니다. 이 밑에 있는 이 PPT 아래 설명은 잘못 나왔어요. 제가 이걸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과제는 간식 사오기입니다. 간식 사오기는 제가 프로그램 개발을 하면서 넣긴 넣었는데 사실 약간 미정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거다 보니 간식을 사오는데 약간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그때 봐서 아동과 집단원의 특성을 보고 자유롭게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5회기 이젠 안녕, 통합 및 종결 단계입니다. 5회기 목표는 그동안 했던 활동들을 돌아보며 자신의 진로 자기 결정 효능감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활동은 미래의 나에게 라는 활동인데요. 그동안 4회기죠. 4회기 동안 내가 진로와 미래에 대해 탐색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종이에 써서 타임캡슐 통에 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활동은 내 진로는 내가 결정해입니다. 활동지 3, 이따 뒤에 보여드릴 텐데 진로 서약서라고 나는 진로를 찾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는 그런 진로 서약서를 작성하고 사전에 했던 검사를 사후에 똑같이 진행합니다. 세 번째 활동 종결 및 마무리입니다. 케이크에
이 케이크는 사실 상담사가 직접 준비하기보다는 내담자가 갖고 오는 것이 좋다고 알고 있지만 상담사가 케이크를 직접 준비해서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집단 상담, 졸업, 자축 파티를 한 후 사원 과자를 펼쳐 나누어 먹으며 활동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나눕니다. 동그랗게 원으로 앉아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그동안 했던 활동들을 이야기하며 느낀 점들을 나눕니다. 상담사는 마지막에 종결하면서 꾸준히 임한 그 내담자들, 집단원들에 대한 태도에 격려를 보내고 앞으로 각자 잘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줍니다. 준비물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부록입니다. 마지막으로 참고문헌입니다. 지금까지 진로 결정 자기 효능감을 주제로 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발표한 강주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